그럼 어제 그럼 2차 전지의 상승, 삼성전자의 상승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갖고 좋아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셨나요? 2차 전지 상승세. 저는 되게 시장이 지금 단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오르면 2차 전지 오르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반도체가 오르고. 그게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일선 복귀해서 네. 오른 거잖아요. 테슬라가. 솔직히. 테슬라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일선에 복귀했다고 우리나라 섹터 하나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겁니다. 저는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일단 왜죠? 굉장히 재료를 찾고 있다. 어... 2차 전지가 안 그래도 바닥을 잡을 명분이 하나도 없어. 네, 맞아요. 일론 머스크라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네, 시장은.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지금 바닥이. 그쵸.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추세적 반등은 난 아닐 것 같다. 그래? 잠깐의 그냥 가뭄의 단비를 잠깐 살짝 내리는 정도. 결론은 비슷하네요 결국엔. 그렇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 한 건 없잖아요. 그냥 네. 복귀한 거지. 어... 그냥 이제 2차 전지 다시 어느 정도 볼 때가 된 건가? 그쵸.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결국에는 반등 생각의 아닌가? 그 인사이트의 과정이랑 결과는 비슷하네요 저랑. 그럼 제 생각을 이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오르는데 테슬라 덕분에 올랐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일론 머스크가 우리 경영에 복귀한다 라고 했던 게 2차 전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라고 하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봅시다. Back to spending 24/7 at work. 나는 24시간 일하는 머스크로 돌아왔다 라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뭐 잠을 뭐 컨퍼런스 룸에서 자고 팩토리에서 자고 공장에서 자고 그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요거에 테슬라 주주분들이 우와 드디어 머스크가 돌아왔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그러면은 돌아와서 뭘 할 거냐?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I must be super focused. 나는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 어디에? XAI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쓰기는 썼는데 그 괄호 열고 스타쉽 다음 주에 그 쏘는 스타쉽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사실 전기차에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게 아닌 걸 얘기하고 싶은 제 말이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오픈 AI 막 견제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이것도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6월 12일로 로보택시가 일정이 그러니까요.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언급은 없었던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로보택시예요. 테슬라에 있어서는 로보택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를 한 건.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를 지금부터 엄청 잘 만들고 막 저렴한 전기차를 팔아서 우리의 매출과 EPS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적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잖아요.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따라잡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가는 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 도지를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분석을 하시는데, 어젯밤에 봤던 기사들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삐지기 시작한 게 그 뭐지? 퍼센트? 아니요. 트럼프가 이제 중동 갈 때 네. 머스크 안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오픈 AI CEO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샘 올트먼. 약간 긁히는 포인트를 제대로 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아는 거죠. 이 AI 부분 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여기 안 그래도 약간 패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인데.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세상이 AI를 지금 지배하는 자가 1등이 될 거라는 걸 일론 머스크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를 안 밀어주고 내가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너를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나를 안 밀어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데려와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그 샘 올트먼이랑 하고 AI 프로젝트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약간 긁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결국엔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머릿속에는 테슬라 매출과 EPS 신경 쓰는 것보다
AI 얼마나 잘할지 요런 것밖에 로보택시 얼마나 잘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할지 요거에 생각이 돼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24/7 그 공장에서 자고 컨퍼런스 룸에서 잔다고 해서 테슬라의 그 갑자기 줄어든 매출이 증가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 심지어 바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4월에 유럽 판매량이 테슬라 유럽 판매량이 50%가 줄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거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비아디랑 뭐 중국의 전기차들이 해외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게 과연 진짜 잘 팔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차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는 유럽에서 그런 이미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도지에 들어가서 막 히틀러 격리하고 이랬던 게 이미지 다 깎아먹고 실수가 된 거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애초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닿아 있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AI 잘하겠다. 앞으로 자율주행 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갖고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 2차 전지가 주가가 그것 때문에 올랐다? 라고 말하면 저는 그 기자들이 잘못했다. 그 연결 지은 기자들이 너무 조금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전 좀 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고 또 같이 간 게 이제 나트륨 배터리죠. 아, 그쵸, 그쵸. 약간 좀 테마성 짙은.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12% 넘게 올랐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것까지 갖다 쓰더라고요.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이 투자를 늘린다. 오,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유상증자 해서 돈이 많아졌다.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유상증자를 뭐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건 솔직히 뭐 이건 좀 욕 먹어도 돼요. 이 기사. 그래. 솔직히 유상증자 가지고 투자 늘린다는 거는 말장난이지. 그 이거 억지로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요즘은 주가 하락의 요인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나라. 뭐 일단 뭐 기사가 나온 지 꽤 됐으니까 잘 소화해 내면은 그걸로 투자한다.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유증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뭐 그나마 제가 그나마 합리적인 이유. 요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라인 설치. 예, GM의 요구를 반영해서 특히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래도 충분히 이 세 개들 중에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 올랐다, 유상증자 때문에 올랐다, 그다음에 LFP 때문에 올랐다. 저는 3번은 요건 좀 말이 된다. 그나마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 저렇게 올라간 거, LG 엔솔 이렇게 올라간 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KB 증권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 부진의 배경이 밸류에이션 너무 높았고 광물 가격 계속 떨어졌고 리튬 가격 떨어졌고 IRA 폐지 우려 있었고 캐즘 구간에서의 전기차 침투율 정체 등이 되는데 사실 가만 보면 그 정도로 캐즘도 아니에요.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랑 중국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테슬라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2차 전지주들은 다 테슬라만 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그게 맞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주가를 거죠. 보고 우리나라 섹터가 움직이는 게 맞냐?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고.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보고 갔으면 이렇게 갔으면 안 돼요. 절대. 근데 로보택시 보고 XAI 보고 간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2차 전지주가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애초에 2차 전지주가 여기까지 오지도 말았어야죠. 그렇죠. 테슬라는 잘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 아까 말씀하셨죠.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자체가 악재다. 반대로 많이 떨어진 거 자체가 호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소외주로서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됐다. 캐즘 구간을 돌파하게 만들 모멘텀이 등장할 수도 있다. 캐즘 구간을 돌파하게 만들려면 이 캐즘도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기보다 테슬라의 캐즘인데 그걸 돌파하게 만들려면 과거 사례를 꼽아오면서 뭐 포드 시대 자동차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생산 공정의 효율성으로 테슬라와 매우 유사한 점이 발견이 됐고 1920년대 GM 시대 할부금융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테슬라가 2024년에 할부금융 확대 적용한 점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1950년대 경차 시대 세상이 좀 어려웠을 때 경차가 나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주요한 변곡점이 됐다. 그래서
진짜 테슬라가 그래 일론 머스크가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나 그 전기차 쪽에서 만들어낸다면 저가형 자동차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자꾸 비용 줄일 게 아니라 저가형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2차 전지주의 반등 저도 오케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좀 애매해서 저는 아직 의문점을 좀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KB증권에서도 더 이상 쇼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찐 바닥일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다시 볼 때는 맞다 정도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한 게 네. 어제 이게 오르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추세를 이을 이슈는 아닌 것 같으니까 차라리 쌍바닥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그리고 처음 지금 바닥을 깨고 여기 다시 신저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찐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차트 분석 상으로 봐도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한 4월 4일이죠. 4월 3일, 4일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이게 그 앞에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추세를 만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예. 깨져버렸잖아요. 4월 3일이. 그렇죠. 그게 깨지면서 여기서 그게 깨지면서 다시 진짜 나락이 된 거죠. 바닥 시도를 보이는데, 네. 네, 이거는 막 지금 막 내가 진짜 멀리 볼 거라면 괜찮을 수도 있는 자리긴 하겠다. 그쵸. 네, 예.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딱 그 네. 정도의 관점으로 KB증권에서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어제 삼성전자도 사실 근거 없이 저는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뭐 외국인이 산 건 결국 삼성전자는 아니었잖아요. SK하이닉스와 카카오였잖아요. AI를 산 건데 그냥 덩달아 삼성전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거다. 쇼청산, 쇼커버링. 예. 2차 전지랑 삼성전자가 올라간 건 그동안 너무 숏이 많아서 그 지수가 어쨌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안 갔던 게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딱 그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방원을 더 보내면서 지수를 높인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럼 안 갔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어떤 이런 2차 전지 좀 묵직한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뚫는 건 괜찮죠.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외국인이 빠지는 조방원을 다시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지 않습니까? 페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뭐 계속 빠진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찐바닥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 그래 너무 어제 이유를 너무 갖다 붙여서 제가 조금 이상해서. 근데 좀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네. 그런 좀 억지스러운 상승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국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국장 솔직하게. 감수성으로는 네. 예. 이게 그거야? 그럼 오늘 2차 전지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좀 F로 투자를 해야 돼요. MBTI F 감성으로 좀 투자를 해야 맞네. 머스크가 돌아왔다. 코스피가 굉장히 감성적인 시장이구나. 코스닥은 더 감성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는 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 어제의 기회를 날리는 거죠. 장에 정이 있어요. 그러네. 한국 장에는 정이 대한민국은 있어요. 또 정이죠. 네. 예. 정으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은 제 생각에는 쇼커버링이었다. 근데 어제 반등도 놓치지 못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의 불타는 결투가 일어났었다 정도로만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보면 어제 오르는 2차 전지 관련주는 개인이 거의 다 산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겠죠. 예. 거의. 예. 그러니까 근데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좀 사기도 외국인도 했더라고요. 사긴 최근에. 했더라고요. 예.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